YTN 사이언스를 통해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중 한 편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다큐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호품 중에 하나인 차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부터인가 식사 후에 차 한 잔 마시는 것,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참 일상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커피도 차 문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커피 사랑 정말 뜨겁죠. 국민 1인당 1년 동안 마시는 커피의 양이 1975년에 0.1kg에 불과했었는데요. 지금은 약 2kg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일 한 잔 반 정도씩 즐긴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할 차 문화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엄격한 의미에서 차는 녹차나 홍차처럼 새싹을 가공한 것만 포함이 되고요. 구기자차, 오미자차처럼 재료를 우려낸 차는 대용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차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록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차 문화는 약 13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마셔왔는데요. 사원의 수행승들과 왕실에서 차를 마시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성행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조선시대에 와서 불교가 아닌 유교가 성행하게 되면서 이 차 문화는 잠시 쇠퇴하게 되는데요.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부터 다시 차를 마시는 문화가 생겼고 1970년대 들어 차 문화 부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차 문화의 원형에서부터 차를 우려내는 방법까지 다양한 차 문화에 대해서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차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차라고 하면 커피 전문점과 같은 음료 판매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음료를 떠올립니다. 이렇게 차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매우 다양하면서도 폭넓은 의미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차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발생한 독특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차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다시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차 이렇게 하면 차 문화를 연구할 때, 차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할 때는 차나무에서 돋은 찻싹을 가공해서 마시는 것을 차라고 하고 그 문화와 역사를 연구할 때는 바로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조에 와서는 차라고 하는 것이 인삼차나 아니면 구기자차나 또는 계피차나 귤차나 이런 것도 차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차는 새싹을 가공한 차만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차나 홍차와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새싹을 가공한 차가 아닌 인삼이나 구기자, 귤, 오미자 등과 같은 재료를 활용한 차는 대용차로 분류됩니다. 차나무의 찻잎으로 만든 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용차를 차 문화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지만 오감을 즐겁게 하는 고운 빛깔과 향기의 대용차는 예부터 우리 선조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차였습니다. 그러나 차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구분해야 하죠. 싱그러운 자연의 초록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차나무가 가득한 차밭. 실로 그 모습이 장관이라 입이 떡하고 벌어집니다. 차의 맛은 어떤 찻잎을 선택하느냐와 좋은 차로 만들기 위한 재다,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 방법에 따라 차의 맛이 많이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이곳 아름다운 보성을 거닐면서 좋은 차를 마시기 위한 기본 요소를 살펴보시죠. 녹차는 그 효능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요. 그래서 토마토, 브로콜리, 마늘 등과 함께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속할 만큼 우리 몸에 이로운 식품이 바로 이 차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차를 위한 좋은 찻잎은 어떤 것일까요? 차는 1년에 3, 4회, 많게는 5회 정도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4월에 수확한 차를 첫물차, 6월의 차를 두물차, 8월의 차를 세물차, 9월과 10월 사이의 차를 내물차라고 부르는데요. 그중 쓴맛과 떫은 맛이 적고 감칠맛이 뛰어난 첫물차는 녹차 가운데 최상급에 해당하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으니까 우리 차 만들러 가실까요? 네. 네. 좋은 차 맛을 위해 잎의 특성과 크기를 고려하여 정성을 다해 찻잎을 따면 차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차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최다 시점입니다. 어떤 차잎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잘 선택해진 차잎이라면 그것을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좋은 차로 갈 수 있는 제다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제다를 잘한 차라면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하는 것이 차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싱그러운 대자연의 색을 그대로 품고 있는 찻잎과 250도 이상의 뜨거운 온도. 이 두 가지가 다음 단계를 위한 필수 요소죠. 찻잎을 덮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솥의 온도인데요. 보통 250도에서 350도의 고온에서 차를 덮습니다. 솥의 온도가 낮으면 찻잎이 잘 익지 않아 풋내가 나며 식은 뒤에 보면 제대로 익지 않은 부위의 잎과 줄기가 산화효소의 활동으로 붉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덮음에서 차잎을 골고루 완전하게 익혀야만 하죠. 이때 찻잎이 타거나 누르지 않게 하면서 골고루 익히기 위해서는 빠른 손놀림이 필요합니다. 자연 바람에 뜨거운 김을 내보내는 정도로 적당히 찻잎을 식히면 원래 빛깔인 고운 녹색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제 뜨거운 김을 내보내 식힌 찻잎을 양손에 쥐고 한쪽 방향으로 비벼줍니다. 비비기 작업인 유념은 차가 지닌 각종 수용성 성분이 물에 쉽게 우러나올 수 있도록 세포막을 파괴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너무 심하게 비비면 아예 잎 조직이 파괴되어 찬물이 탁해지니 적당한 힘으로 찻잎이 상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차는 섬세하면서도 변화무쌍해서 물의 온도, 다구,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도 그 맛이 달라집니다. 차는 답답한 마음을 가라앉혀서 차를 마시는 사람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줘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차는 화나 지루함을 털어내주는 역할을 하죠. 답답한 갈마처럼 엉켜있는 생각들을 정리해주고 몸을 경쾌하게 해주는 것이 차가 갖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우선 차를 우려서 맛봤을 때에 시원한 맛이 우러나야 되고 싱그러운 맛과 그 차를 마셨을 때 가슴이 시원한 그런 차, 맑고 시원한 차가 좋은 차의 기준으로 옛날 사람들은 설정한 바 있습니다. 차는 타고난 그 성품으로 약하다면 한없이 약한 우리 인간을 정신적, 유체적으로 돕는 음료입니다. 섬세한 인격을 지니게 함은 물론 쉽고 편하고 보기 좋고 간단한 것만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거칠고 참을성 없는 심성을 순화시켜주죠. 이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든 차와 차 문화. 그러면서 우리의 차도 현재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오늘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삶의 여유와 배려를 만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녹차가 토마토와 마늘과 함께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속할 만큼 우리 몸에 이롭다는 거를 또 새로 알게 됐네요. 네. 그리고 또 몸뿐 아니라 심성까지 또 순화시켜준다고 하니까 저도 좀 자주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여유와 배려, 소통 등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나라의 차 문화는 임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사라지게 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연경을 출입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차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맞으면서 근대화 이후에 사회경제가 안정되자 전통 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재인식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 들어와 시작된 우리 것 찾기 운동의 시작이 차 문화 부활 운동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차의 모양과 형태는 많이 달라졌지만 차가 담고 있는 의미는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잔의 여유, 배려, 기다림, 깔끔함 등 차 한 잔에 담긴 이야기는 그대로인데요. 요즘 또 날씨도 좋으니까 시간 내셔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삶의 여유와 배려 만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